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샷으로 끝내는 GTF 사이다 제시카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문법, 다음으로 청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독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OT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GTF 65점 목표자라면은 문법 은 기본, 그 다음에 독해에는 꼭 답이 있다. 그러니까 꼭 독해를 잡아 주셔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평균 65점을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올해부터 청의 난이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강사들도 이제 연초에 딱 시험을 봤는데 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어 당황을 했던 문제들이 나왔는데 하다못해 수험자분들이 이 청해를 들으셨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문법이랑 독해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청해 점수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평균 65점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해 공부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는데 제가 막 하지 마세요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부분의 GTF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청해를 이제 강조를 좀 덜 하는 부분은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귀가 확 트이면서 다 들리면 좋겠지만 어휘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아무리 내가 많이 들어도 귀가 트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각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문법과 독해에 투자를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GTF 65점 커트라인을 통과를 하려면 도대체 몇 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래머는요, 65점 이상자들은요, 2문제 틀리셔야 돼요. 최대한 2문제 틀리셔야 돼요. 최소도 아니고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26문제 중에서 24문제 문법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유형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많아봤자 한두 문제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문제 한두 문제 틀린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는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서 92점이고요. 자, 청해 28개 중에 19개입니다. 총 9개를 틀려서 청해 여기 볼게요. 26문제 중에서 반타작도 아닌 10문제를 맞췄을 때 38점입니다. 자, 10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머와 리딩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시면요, 10문제는 사실 껌으로도 맞춰요. 그러니까 껌으로 맞춘다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일렬로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내가 들리는 대로 좀 노력을 해도 11문제, 12문제, 38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리딩이 몇 점 나오셔야 되냐면요, 28문제 중에 19문제, 즉 67점을 받으셔야지 92점, 67점, 38점 해야지 평균 65점이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듣기 보니까 지금 부담이 굉장히 덜 하시죠? 혹시 몰라요. 시험 보셨을 때 꼭 이게 아니라 듣기가 더 나오고 좀 리딩에 한두 문제 더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평균 65점을 넘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독해도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독해는 일단 총 파트가 4가지가 나와요. Biological Narrative, 위인전이고요. Part 2, 매거진 아티클, 기사문이고요. Part 3, Encyclopedia, 백과사전이고요. Part 4, Business Letter, 편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지문당 7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7, 4, 28, 총 28문제가 나오는데요. 28문제 중에서 5문장, 7문항 중에서 5문항은 지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문항은 어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어휘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2문제씩이나 되니까 어휘를 많이 외워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수히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백날 외웠어요.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웠는데 내가 외운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로 해석을 하는 스킬은 필요하지만은 이 어휘를 모르고 복불복으로 내가 찍는다라는 가정하에 5, 그 다음에 4, 20, 적어도 5, 4, 20. 그래, 한 문제까지 조금
좀 뭐랄까 아량을 베풀어서 한 문제 더 틀렸어.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지문에 관련된 내용에 좀 집중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휘는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해도 충분히 평균 65점을 넘으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죠. 자, 그런데 이 28문항 중에서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즉 지문 한 개당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10분이에요. 10, 20, 30, 40입니다. 자, 시험 보는 거 긴장감 최고조고요. 특히나 문법하고 청해 마지막 독해를 하면요. 집중력은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 40분 동안 한 페이지에 영어로 다 가득한 지문을 읽자고 하니 굉장히 두통이 오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알던 단어도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서 뭐 하시죠 여러분들? 머리를 막 쥐어뜯기 시작을 합니다. 막 내가 일요일날 지금 이거 나와서 내가 지금 이거 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시험을 보냐? 아우 또 돈 내고 또 시험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지레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독해도 팁이 있고 전략이 있다라는 거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문법도 마찬가지고 청해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떠한 스텝, 전략이 있잖아요. 독해도 있습니다. 자, 독해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스텝 1, 지문이 아니라 독해 질문, 퀘스천 마크부터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서 막 열심히 해석을 하고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좀 강박관념을 가지시는 게 나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작문이라든가 정말 독해 내용을 뭐라고 하죠? 정말 직독직해를 요구를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닌 이상 100%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어진 40분 시간 내에 얘가 물어본 질문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답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질문을 읽는데 아까 이 문장도 봤고 이 단어도 봤고 이 내용이 그 내용인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으로 가서 막 언더라인 열심히 칩니다. 줄을 열심히 치고 뭐 이건 거 같아 하고 또 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또 갑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초창기부터 독해 질문부터 보고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봤죠. 그런데 각 파트 1, 2, 3, 4마다 글이 어떤 글이 나올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 시험 출제자만 알 텐데 이 글의 흐름, 맥락은 항상 똑같아요. 위인전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기사문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이 흐름을 파악을 한다면은 일단 이 사람의 질문을 단락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 다음에 스텝 3, 이 질문에 출제자가 물어본 키워드를요 단락에서 찾고요. 그 단락을 중심으로 전후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정답 찾기가 조금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테니까 저랑 퀘스천을 한번 보시면서 파트 1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전략을 한번 스텝 바이 스텝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1, biological narrative는요 위인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위인전이 이순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잔다르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스티븐 호킹스 생각했는데 스티븐 잡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에디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듣도 보도 듣보잡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알면 다행인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야. 이 사람은 사진작가야. 이 사람은 뭐 라이터야. 이 사람은 뭐 액터야. 뭐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의 희한하게 생애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적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 죽거나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 분야에서는 최고로 달리고 있다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의 흐름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누군지, 근데 갑자기 태어나고요. 업적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죽거나 살거나 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해 모의고사 1회 파트 1 문제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WH 퀘스천이에요. 왜, 무엇, 그 다음에 무엇, 그 다음에 can be sai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질문을 보시고 아 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한국어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카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봐요. 자, 왜 카파 changed his name 이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을 보셨을 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럽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이름 바꿈? 그래서 꼭 왜 카파는 바꾸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나만 알아보면 돼요. 시험지를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름 바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기도 조금 수월하고요. 자, 그 다음에 true. 사실이 무엇인가? 자, 카파의 유명한 사진인 Death of the Loyalist에 대한 로열리스트 솔저에 대한 사진의 사실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한국어로 적기보다 이 문제에서는요. 뭐를 키워드를 뽑아오는 게 좋겠죠. Death of Loyalist Soldier가 키워드니까 내가 지문을 다시 읽었을 때 저 단어가 나오면은 꼭 하이라이팅을 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55번 What followed the mistake? 실수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카파 experienced. 자, 카파가 경험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Regarding the World War II photograph. 세계 2차 대전 사진의 실수래요. 그러면 이것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할게요. 제 나름대로는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실수 세계 2차 사진.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왜?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56번. 자, 이 글에 따르면요. What is the true? 또 사실인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D-Day invasion. 자, D-Day invas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륙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을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저희는 걸어다니는 뭐 영어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 좋지만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다리 떨면서 핸드폰 꺼내고 막 전자사전 찾아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단어는 있을 수 있다. 나만의 좀 관용을 베푸시고 D-Day invasion 나오면은 또 하이라이팅 쳐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GTF 문제는요. 이렇게 지금 내용적인 문제가 5문제가 나오고 어휘가 2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5문제 중에서도 항상 마지막 5문제는요. 추론의 문제가 나와요. 추론이나 유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생각이 되냐면 환각 증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오후 3시에 시험을 보는데 지금 독해 시험은 거의 4시에 볼 거란 말이에요. 4시나 4시 반에 보면 막 상상의 나래로 갑니다. 막 환각제처럼 상상의 나래로 가시는데 이 can be said는요. 추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론이냐 사실이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what can be said? What is suggested about?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면 추론을 하지 마시고 사실을 찾으세요. 사실. 그러면은 그의 삶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2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어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근데 어휘는 뭐다? 알면은 진짜 아싸 땡큐 베리 머치고요. 모르면 그냥 복불복 느낌상으로 딱 체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나머지 5문제에서 내용을 뽑아올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문을 보면서 어떻게 답을 찾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로버트 카파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항상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뭐냐면요, 동명이인이래요. 어떤? 전쟁 사진 작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사진 작가예요. 하지만 사진 작가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 질문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태어났대요. 그쵸?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13년 헝가리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 이 이름으로 태어났대요. 그런데요. forced to leave. 자, 떠나라고 강요를 받았대요. 어디를? 헝가리라는 나라, 자기의 본토 나라를 떠나라고 강요를 받았대요. 뭐한 후에? 그가요. 관여를 했대요. 어디에? 안티 거버먼트 프로테스트. 정부를 반하는 시위에 참여를 한 이유로 너 우리나라에서 추방이야 라는 강요를 받았대요. 자, 안티. 우리 안티 팬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티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요구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카파는요. 원래요. wanted to become a writer.
작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요, after his arrival in Berlin, 베를린에 도착을 한 후에 그는요, first found work, 그는 첫 번째로 일을 찾았대요. 뭐로써? 사진작가로 일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계를 뭐 유지를 하려다 보니 사진작가가 되었다. 근데 이 문장도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사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했을 때 단어에 집착을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읽습니다. 아는 것만 해석을 하셔도 언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상의 나래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정말 판타지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는 나중에 독일로 떠났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프랑스로 갔대요. 뭐 때문에? 나르시즘 때문에. 나치 그 정부가 이렇게 좀 생기면서 떠났대요. 그는요, 프리랜서로 일을 찾기를 원했대요. 프리랜서 기자로서 일을 찾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는 뭐 했대요? 그의 이름을 바꿨대요. 뭐로요? 로버트 카파로 이름을 바꿨대요. 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이게 나왔죠? 뭐가 나왔죠? 문제에서 changed his name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이 다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53번 질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저는 해석을 이만큼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만? 그냥 편안하게 읽고 질문에 나왔던 부분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는 이름을 바꿨대요. Y에 대한 지금 해결책이 나오죠. 왜요? 그가 생각했대요. 뭐처럼 들린다? 더 미국인처럼 들리기 때문에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런 문제 하나 해결이 됐다. 다음 단락 볼게요. 또 천천히 볼게요. 1936년 스페니시 시빌 워, 뭐 전쟁이 또 발발한 이후에 카파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년 동안 뭐 했대요? 그는 지었대요. 그의 명성을 지었습니다.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하면 명성을 쌓았습니다. 뭐로써? 전쟁 사진 작가로서. 자, 여기도 굳이 중요할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스페인에 가서 지 명성을 쌓았군. 이거죠. 자, 그런다면요. 여기에서 1936년에 그는 툭 찍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picture. 굉장히 유명한 사진 찍었는데요. 아까 우리 질문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장 전 문장과 이 문장 다음 문장은 굉장히 힌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자, 카파의 유명한 인용구 중에 하나가 있대요. 뭐라고? If your pictures aren't good enough. 너의 사진이 충분히 좋지 않다면 너는 가까이 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찍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진이 좋지 않은 거야 라면서 그 유명한 인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그의 attitude, 태도를 가졌대요. Getting close to the action. 어떠한 물건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가는 태도를 취했대요. 그래서 그의 사진 또 뭐 나왔어요? Death of Loyalist Soldier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내포를 하고 있겠죠. 뭐에 대한? 54번에 대한 질문에. is a prime example. 주된 예시입니다. 뭐에? 카파가 capture랑 같은 뜻은 툭이다. 어디 갔어? 툭.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웬만하면 여러 번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을 유추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요. 영어는요. 똑같은 단어를 같이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작문을 저희가 나중에 배울 때도요. 뭐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대학 가려고 저희 대학 입시에 뭐 SAT 이런 거 보려면 작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어휘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절대 거의 쓰지 않아요. 내용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 몰라도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 사진은 예시 중에 하나래요. 뭐야? 군인이 딱 넘어지는 그 순간을 찍은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단락에서 however 하면서 그러나가 나와요. 자, 여러분 지문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떠한 사건이나 내용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however가 나오면요. 상황이 변하고 내용의 전개와 흐름이 바뀐다라는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question, 의문을 풀었대요. 진짜 여부에 대한, 이 사진에 대한 진위성을 의문을 받았대요. 이것은 스테이지가 뭐죠? 저희가 이렇게 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극을 하는 스테이지를 우리가 그 스테이지 뭐라고 해야 돼? 스테이지라고 하잖아요. 스테이지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진위성이랑 같은 뜻입니다. 하고 이거 꾸민 거 아니냐? 이거 가짜 아니야? 라면서 진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품었다. 질문을 했다가 아닙니다. 의문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아, 그런가 봐요. 너무 가까이 가서 찍으니까 이거 진짜 찍은 거 맞아? 얘 지금 죽을 각오 하고 찍은 거 같은데 에이 설마 이런 의구심이 많았었나 봐요. 다음 단락 볼게요. 자, World War II. 아까 질문에 나왔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세계 2차 대전이 broke out. 발발하다. 봐보세요. 지금 전문장에서는요. break out 똑같이 나오죠? 발발하다는 건 똑같이 쓰네요. 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카파는요. 뉴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유럽으로 돌아갔대요. 뭐 하기 위해서? 라이프 매거진을 커버하기 위해서. 라이프 매거진의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대요. 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만들어졌는데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1944년 6월 6일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그가 해변가를 수영을 했을 때. First assault on Obama Beach in the D-Day invasion. 자, 이것도 아까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단락 자체가 또 중요한 단락이 되겠네요. 왜?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질문이 두 개가 내포가 될 수 있어요. 대답에 대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해변가 수영하는 모습을 찍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카파는요. 힌트 하나. 자,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해석을 했을 때 콤마가 나왔으면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armed, 팔짱 꼈대요. Only with two camera. two 카메라를 딱 팔짱을 끼고 took more than 100 photographs in the first hour of the landing. 자, 상륙작전 첫 시간에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대요. 근데 미스테이크 또 질문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지금 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질문이 2개, 3개가 커버가 되는 단락이기 때문에 이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보셨을 때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자, 실수를 했대요. 암실에서 뭐 하는 동안에 필름을 말리는 동안에 다 파괴가 됐대요. 실수로 파괴가 됐대요. 그런데 뭐래요? 그런데 8 frames, 8개 프레임 빼고는 다 타버렸대요. 다 파괴가 돼버렸대요. 자, it was the images from these frames, however, that inspired the visual style of the Steven Spielberg's Oscar-winning movie Saving the Private Ryan.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뭐 이제 그게 뭐 영감이 됐다. 다 잃어버렸지만 이 사진 하나로, 이 상륙작전 때 찍은 사진 하나로 그 영화에 귀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매거진, 이 잡지사가 사진을 출간했을 때 그들이 주장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were slightly out of the focus. 초점이 나갔다. 그래서 카파는 나중에 이것을 used this, 이것을 사용했대요. 뭐로? 그의 타이틀로 사용했대요. Autographical account of the war. 자신의 전쟁 자서전의 한 증거로서 사용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주구장창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하나 잡을게요.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 단락이나 아니면 다음 단락에서 답을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중요하고 이 질문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지문에서 답을 찾습니다. 틀립니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여기를 벗어난 일단 선지들은 다 답에서 제해줘야 된다. 라는 결론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카파의 사생활은요. 뭐 딱히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대요. 그 사람은요.
친구가 많았대요. 어디에요? 감독도, 배우도, 그 다음에 여배우들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1944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요, 그녀와의 불륜이에요. affair는 불륜이에요. 또 이런 단어들은 잘 외우시죠? 왜? 원래 나쁜 단어는 먼저 외우게 돼 있어요. affair, 불륜입니다. 자, until the end of the war,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의 불륜을 지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전쟁 추억의 또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한때 이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들의 관계는 1946년에 끝났대요. 뭐 할 때? 그가 나 할리우드에 정착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터키로 갔을 때 관계가 끝났습니다. 자, 터키로 왜 갔을까요? 왜 갔겠어요? 사진 찍으러 갔겠지.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죠. 그죠? 자, 1947년 카파는 사진 기사 그룹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진 기사는 뭐냐면 Found the Mengan Photo에서 Mengan Photo를 설립한 이 기자들 그룹에 속해 있었대요. 이것은 공동 창립한 조직인데요. 어떤 조직이냐? Support, 지지하는 거예요. 사진 작가들을 지지를 하고 그들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went on, go on, keep 뜻 아셔야 돼요. 유지하다, 계속하다. document many other ways, 다른 많은 전쟁을 계속 기록을 했다. 그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대요. glamorize the war. 자, 전쟁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러나 기록을 했습니다. 뭐를요? 무서움을 기록을 했대요. 자, 결론은 할리우드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뭐예요? 전쟁을 기록하는 사진 작가의 숙명을 타고났네요. 그는 한때 말했대요. 전쟁 사진 작가의 희망사항은요.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럼 전쟁 사진 작가가 이 일을 그만둔다는 말은 즉 전쟁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멋있네요. 직업군으로서 멋있네요. 자, 그랬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죽었대요. 지가 그가 살던 것처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가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는 얘기예요. 전쟁 사진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이후로 이 사람은요. 인도차이나 전쟁을 다루는 사진 찍는 그 과제에 수용을 했대요. 나 안 찍을 거야 하고 이거 마지막. 우리 막 도박하면 그러죠. 이번이 마지막 판이야. 막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거죠. 1954년 5월 25일 날 죽었겠죠. 왜? 날짜를 표명을 했으니까 죽었다며. 뭐 볼 것도 없지만 볼게요. Accompanying a French regiment when he left Egypt, take some photographs of the advance and stepped. 다 필요 없어요. 랜드마인, 지뢰를 밟고 죽었습니다. 그는요. 병원에 갔고요. 여전히 clutching his camera.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카메라. 병원을 가는 중인데 그의 카메라. 잡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좀 변태 같긴 하지만 뭐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는 동안에도 그 카메라를 잡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도착과 동시에 사망을 공표받았습니다. 그는요. 전쟁의 무서움을 많이 남겼대요. 그리고 사진 기사들의 기준이 되었대요. 뭐요? 우리가 계속 도달해야 할 때는 이렇게 모범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문 저랑은 해석은 거의 다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필요한 내용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이름 바꿨죠? 그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서 이거는 너무 갔죠. 너무 이제 추론을 한 거죠. 자,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더 미국인스럽게 들리기 위해서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C. 오케이? 자, 근데 because he had to leave Hungary. 아까 나는 할리우드에 정착하고 싶지 않고 헝가리로 떠났어. 이것 때문에 또 D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 사진, 그렇죠? Death of the Loyalist Soldier가 대한 사진으로 사실인 것은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찍혔다? 아니요. 너무 사실적이니까 사람들이 진위성 여부를 좀 의심을 했죠. 이것은 확실히 진짜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찍혔다.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진짠지 가짠지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다. 이거죠. 중립성이죠. 여기 다 팁 하나. 만약에 이거 지금 true or not true 문제로 풀었을 때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답에서 무조건 제외를 한다. 뭐 never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 이것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GTELF에서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GTELF에서는 답을 제해 주시면 항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55번. 아까 실수 뭐였죠? 어떤 실수 있었죠? 사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태우니까 좋은 계기가 돼서 라이언 일병 찾기라는 영화가 지금 감명이 됐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죠? 올리 들어가면 된다 했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했죠? 자, 카파는요, 로스트, 그의 카메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 카파의 이미지는요, 오스카 무비에 영감을 줬다? 근데 이게 실수는 아니죠. 영감을 준 건 사실이지만 실수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파의 이미지, 자, 이때 디데이 상륙작전에 찍은 이 사진은요, 파괴가 됐습니다. 대부분. 모든 거, 8개 남고 다 모든 게 태워버렸으니까. 자, 근데 아마 C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라 실수, 질문에 대해서 벗어나지 말 것. 자, 디데이 상륙작전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never 들어가니까. 사실이니까 never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카파는요, 그의 유명한 사진을 찍었대요. 언제? 디데이 상륙작전 때 유명한 사진을 찍었지만 비극적으로 사고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사고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암실에서 실수로 파괴가 됐죠. only 아닙니다. 그는요, 유럽을 떠났대요. 전쟁에 반발했을 때. 그리고요, 뭐 했대요? 그의 가장 유명한 사진을 찍었대요. 아니죠. 유럽을 떠난 게 아니라 유럽을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B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B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사실을 보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요, 비극적인 사생활이래요. 이상하네요. 비극적인 사생활. never 들어갔대요. never 들어가면은 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B. 그 사람은요,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죠.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친구도 굉장히 많았지만 카파는요, 항상 그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쵸? 막 터키 가고 막 어디 가고. 이건 맞는 얘기죠. 자, 카파는요, 중요한 사람들의 친구를 만들기 원했다. 벌써 틀려요. 벌써 얘는 할리우드의 배우란 배우, 여배우란 여배우, 감독 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닙니다. 자, 카파의 사생활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답 선택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아니 불륜했다고 복잡하고 말고 내가 알 게 뭡니까? 근데 이건 너무 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뒤에 보세요. 더 웃긴 건 그는요, couldn't choose, 고를 수 없었대요. between two women. 그가 사랑하는 그 두 여자 사이에 내가 고를 수가 없었어. 이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륜도 하고 나중에 다른 여자랑 또 다른 여배우랑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고를 수 있다 없다는 이 남자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로 지금 교재에서 이 B는 답이 맞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내용도 맞고 이 내용도 맞습니다. 오타지만 답은 B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라는 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휘, 복불복이라 했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지드, 아까 뭐였죠? 스테이지. 연극에 올라가서 뭔가 꾸미는 연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performed, 연극을 하는 것이다. 클러치. 자, 병원을 가는 순간까지 뭐 했다? 완전 막 카메라를 쥐어짰다. 그랩싱. 막 꽉 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면 좋고 모르면 너무 많이 집착을 하지 말 것.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 푸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뭘 많이 실수를 많이 하신다? 계속 나만의 상상이 나래.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사실인 걸 계속 찾아요. 근데 사실인 게 아니라 질문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파트 2 볼까요? 파트 2. 매거진 앤 아티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제가 파트 2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냐면요. 파트 2는요. 사실 여부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검색창에서 헤드라인 뉴스가 빠바박 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흥미가 가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정치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날씨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예인 얘기를 좋아합니다. 뭐 누구 뭐 어디에서 뭐 발견되다 뭐 자살을 한다 아니면 뭐 연애한다 뭐 핫 이슈 막 이렇게 뜹니다. 근데 그 제목만 보면요 내용이 다 유추가 돼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GTF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헤드라인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저는 짧게 드렸지만 길게 나와요. 자, 어쩌고 저쩌고 that study show that suggest that reveal that 뭐 conclude that 뭐 여러 개 나옵니다. 막 나와요. 근데 여기는 나오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that이 중요해요. that 이하가 중요합니다. that 이하. that 이하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사실 여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 뭐 연애, 뭐 디스패치가 발견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A와 B 씨는 언제 만났고 언제 처음 만나서 호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집 앞에서 몰래 연애를 하는 장면이 우리 디스패치에게 걸렸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을 알면 내용을 아는 데는 사실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헤드라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로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사람의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이모션,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웃으면은 조울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뭐 이제 조금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슨 that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헤드라인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아까 위인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요약을 했듯이 이 아티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A랑 B씨가 언제부터 요약을 하더라. 자, 사건은 무슨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어떻게 지금 됐고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사귄다,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해요. 문제 푸는 거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자, 60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reason? 이유가 아닌 것은. First 찾으라는 얘기예요. 틀린 것은 찾으라는 거죠. For the failure of the ET. 자, ET의 실패. 그러면은 여러분 뭐래요? ET의 실패. 이제 여러분들 뭐 생각하겠어요? 요거 ET. 그쵸? 자, 그 다음에 not listed. 자, 그러면 이것도 뭐다? false에 대한 질문이다. 왜 ET가 최악의 게임으로 선정된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최악의 게임의 이유가 지문에 나오겠죠. 이유를 먼저 지우면은 아닌 것이 남겠죠. 누가 ET를 프로그램했니? 사람 중요할 것이고요. 왜 아타리는 테스트를 스킵했니?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테스트 스킵. 자, 어떤 그룹 피플이 ET를 하는 것을 좋아했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ET를 사랑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 재밌게 또 이렇게 한다면 시험 봤을 때 힘들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가 아닐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재밌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은 좋은 부분이 지문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중요하다 했죠? Worst game ever? 최악의 게임? 아까 이 질문만 봐도 좀 파악이 되지 않나요? Worst game? 무엇이 ET? ET라는 게 영어로 알고 있었는데 Worst game인가 봐요. 자, 볼게요. Worst game, 최악의 게임이라는 내용은 어느 단락을 봐도 바뀌지 않는다. 자, ET, 약자, extra, terrestrial. 자, ET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ET는요, 비디오 게임입니다. 언제? 아타리 2600 게임 시스템 1982년에 나온 비디오 게임입니다. 자, 설명, 또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가 있대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와 똑같은 이름을 기초로 하고 있대요. 이것은 125 정도의 돈이 들었대요. 자, 프로그래머, 아까 질문에 나왔죠? 프로그래머 하워드 스콧 월쇼는요, 이것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프로그래머, 아까 질문에서 나왔고요. 이거 중요하고요. 이 이름도 중요하겠죠. 그럼 문제 하나 해결됐죠, 여러분?
나머지 해석 안 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자, with the consultation from Steven Spielberg. 스티븐 스필버그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자, 이것은요. wide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worst video game ever. 자, 무엇이? E.T.가 worst game 계속 미친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실패래요. 근데 실패 앞에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실패겠어요? 최악, 굉장히 방대한 큰 실패. E.T의 실패는요. 영향을 미쳤겠죠. 어디에? 아타리는요. is often mentioned, 종종 언급이 되는데요. 어떤 면으로 종종 언급이 되냐면요. 비디오 게임 산업을 망치는데 1983년 비디오 게임 산업을 파괴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 무엇이? E.T라는 게임이 하나라 종종 언급됩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스캇 월쇼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자, 1982년 7월 27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위인전 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날짜가 특정이 나와요. 아니 6월 1일도 있고 12월 31일도 있는데 왜 저 날짜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저 날짜에. 자, 아까 프로그래머는요. was hot of. hot of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hot. 뜨거웠다. 인기가 많았다. popular 이런 의미겠죠. The success of his most recent game. 자, 그의 가장 최근 게임의 성공으로 굉장히 핫한 사람이었다. 자, 게임은 뭐였다? 이렇게 나와 있다. 제가 해석을 했을 때 이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뭐 저런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는요. 콜을 받았대요. 러브콜 받은 거죠. 누구한테? 아타리 CEO인 레이 카스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뭐 만들어 달라고? E.T.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한 거겠지. E.T가 핫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웹툰 같은 거 보면 웹툰이 막 핫해지면 영화화 만드는 것처럼 반대로 영화가 핫해졌으니까 그 영화로 책을 만든다거나 뭐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뉘앙스죠. 아타리는요. 라이트에 S가 붙었어요. 판권을 가져왔대요. 비디오 게임 버전을 스필버그 영화인 E.T의 영화를 그 영화를 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판권을 가지고 왔대요. 자, 이것은 뭐예요? Which had just been released in June. 6월에 상영된. 그래서 카사가 누구였어요? CEO였어요. 비디오 게임 CEO는요. 프로그래머한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스필버그 그 영화 감독이 나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대. 너가 게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요새 핫하니까 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스필버그가 나한테 특별히 요청했어 라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슈는요. was honored. 진짜 얼마나 이게 명예롭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타리는요. 이 아타리가 어디야? 여기 회사. 여기 회사는요. 게임을 11월 1일까지 다 만들기를 원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완전 핫 시즌에 팔기 위해서 지금 7월 27일 4개월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했대요. 근데 그게 큰 문제였겠죠. 자, 왜요? 왜냐면 이 프로그래머가 몇 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이 걸렸대요. 뭐 하는데 이 지가 지금 최근에 내서 성공한 이 게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이 게임은 그가 이전에 만들었던 게임은 took him 7 months 7개월이 걸렸대요. 지금 이 유명해진 게임은 6개월 그리고 이전에 덜 유명한 게임은 7개월이 걸렸대요. 그런데 was expected 예상되어진다, 기대되어지는 거죠. 내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게 됐어요. 뭐라고? E.T를 만들라고. 언제? 5 weeks. 5주 안에 만들라고. 6개월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5주 안에 만들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대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실패의 원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줄 알아야 돼요. 실패 원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없는데 또 받아들였대. 그리고요. 스필버그는 이 프로그램한테 원하기를 뭐 했냐면은 그 팩맨과 비슷한 이런 게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월슈는요. 더 큰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그는요. 3D 버전으로 만들고 싶었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위 욕심이 많은 거죠. 단기간에 지가 만드는데 지금 6개월이 걸리는데 단기간에
심플한 팩맨 같은 것도 아니고 막 뭔가 방대한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과했던 거죠. 그래서 월쇼는요, 다 무시하고 스필버그 다 무시하고 지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비전을 따라갔대요. 자, 그래서요, 당연히 이 회사는 예상을 기대를 했겠죠. 뭐가? 게임이 성공을 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리와 같은 게임은요, usually 테스트.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왜? 질문에서 테스트 어쩌고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서 긴장을 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대요. 게임 before releasing them. 이게 출시되기 전에 사람들이 게임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스터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들은 이게 대중들한테 가기 전에 고치겠죠. 당연히 계속 그 시행착오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아타리는요, 문제 나왔죠. 아타리 skip the testing. 이거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 이거 뭐 시간 없는 거 못 찾아도 돼. 근데 이거는 찾을 수 있어야지. skip testing. 뭐 때문에? 시간이 없어. 크리스마스 시즌 때 홍보하고 빨리 팔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테스트가 뭐고 이 사람 워낙 유명한 프로그래머니까 성공할 거야. 스킵.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뭐요? 계속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금 출시하기 원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어찌됐건 간에 출시는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유명한 프로그래머이자 그 다음에 E.T.라는 영화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굉장히 잘 팔렸겠죠.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시즌 아이템이었겠죠. 자, 근데 뭐가 나와요? Unfortunately. 자, 또 사건의 전개가 시작돼요. 흐름이 바뀝니다. 자, 불행히도 아타리는요, overestimate, 과대평가했다는 거죠. How many they would sell.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5 million 카피로 만들었는데요. 1.5 million밖에 안 팔았대요. 반의 반도 못 판 거죠. 대부분 사람들 who played the game, 이 게임을 한 사람들은요, hate it, 싫어했대요. 주어 동사 잘 끊어주시고요. 왜요? 왜 싫어했죠? graphic were bad, 그래픽 안 좋았고요. 게임이 너무 이상했어요. awkward,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구멍에 빠졌대요. 근데 그 구멍은 어땠어요? They couldn't escape. 아니 뭐 자꾸 진전을 해야지, 단계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재밌는데 계속 스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한창 그 애니팡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또 빠져서 저도 한번 빠지면은 또 미친 듯이 중독되는 스타일인데 애니팡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깨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합니다. 저는 쉽게 안 되네. 그러면 포기. 근데 잘 깨지면은 막 해요. 처음에는 막 잘 깨게 해놓잖아요. 재밌다 하다가 안 깨면 포기.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부족한 시간.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그 러닝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게임이 지가 막 이렇게 이 게임 재밌구나라고 이렇게 탐험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래서 some people who stuck with the game grew to like it. 자, 어딘가에 이렇게 빠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소위 저처럼 이거 단계를 못 깨겠어, 나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싫어하는 거고요. 이거 진짜 스릴 넘치는데 좋은데라고 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 게임을 좋아했지만 이것은 아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희망했던 큰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소수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Too many copies of the game. 너무 많은 그 게임의 복사본이 set on, 놓여져 있었다. 어디에? 가게 선반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한 직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이 게임은 5번이나 할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49.95불에서 나중에는 1불, 1,000원의 가치도 안 되게 팔았지만 사람들이 사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환불을 했대요. 그만큼 worst game ever, 완전 최악이었다. 아타리는 남겨졌대요. 뭐? The millions of unsold copies. 엄청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고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만 안 팔렸으니 이 재고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1983년에 뉴멕시코 신문이 보고를 하기를
10대에서 20대 트럭이, 아타리 회사의 트럭이 뭐를 했대요? 지금 묻었대요. 메리지 하고 알몬골드로는 뭐 스페인인가요? 멕시코인가요? 멕시코니까 멕시코 신문에서 보고를 했겠죠. 하고 여기 메리지에 막 그걸 묻었대요. 아마도 뭘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팔리지 않는 ET 게임이 묻혀져 있지 않았을까요? 어디 사막에. 그러면서 말이 got out 나갈까 말까 말이 새어나갈 때 이 신문이 보고가 됐을 때 이 메리지는요 had to be covered with cement 시멘트로 커버를 했대요.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야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그만큼 이 게임이 굉장히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에서 물어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멕시코라는 질문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아타리는요. 이만큼 이상을 돈을 잃었대요. 왜요? 또 게임이 너무 안 좋았대요. 계속 지금 헤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Worst game. 아주 안 좋아서요. 이것은요. 아타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디오 게임 산업은요. 불황에 빠졌고요. 1983년 이 산업은요. 이 돈밖에 못 만들었대요. 이 돈 잃고 이 돈밖에 못 만들었대요. 그리고요. 1985년 이익은요. 뭐예요? 계속 떨어지고요. 걔네들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요. 97%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97% 이하로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믿기로 아타리의 blunder on ET에 대한 이 실수, 바보 같은 실수는요. was one of the causes,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뭐다? 이 불황, 비디오 게임을 불황을 이끄는데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이트는요. 오랫동안 기억이 됐대요. 뭐로? Worst video game ever. 계속 반복하고 있죠. 최악의 게임 중에 하나다라고 오랫동안 기억이 됐습니다. 적어도 나쁜 쪽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네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not one of the causes of the decline of entire video game.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게임이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 비디오 산업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하나 때문에 비디오 산업이 다 망했어 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 실패가 아닌 것은 실패 요인부터 볼까요? 프로그래머는요. 게임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충분히 시간은 없었대요. 맞는 얘기죠. 아타리는요. 게임 출시되기 전에 테스트하지 않았죠. 그쵸? 막 출시되기 급급했죠. 돈에 눈 멀어서 된 결과죠. 아타리는요. 너무 많은 카피를 만들었대요. 그쵸? 아까 팔리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5 밀리언 카피 이만큼을 만들었는데 이거 반의 반도 못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게임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출시가 됐고요. only 들어가면 제가 답이라 했죠. 근데 여기선 답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나시기 때문에 답이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owned.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답은 D입니다. 왜? 아닌 거 고르라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only가 들어가면. 오케이? 61번. 또 이유가 아닌 것은? 최악의 게임의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럼 이유인 것은부터 찾아봐야겠죠. 사운드 트랙이 was annoying. graphic was bad.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게임을 뭐 하겠대요? 하기 싫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하는 사람들은요. 구멍이 잘 빠졌대요. 사운드 트랙 얘기는 없었다. 62번. 누가 만들었죠? 이거 처음에 나왔었죠? 누가 만들었죠? 월쇼였죠? 이런 건 틀면 안 돼요. 막 이 사람 이름도 나왔고 이 사람 이름도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임을 프로그램 한 사람은 월쇼였죠. 쉬운 문제였고요. 왜 스킵 테스팅 했죠? 출시되기 급급했죠. 돈에 눈이 멀었죠. 테스트가 비싸서? 스필버그가 테스트하지 말래요? 그들은 서둘렀대요. 출시하기를 서둘렀대요. 뭐를 위해서? 할리데이 시즌을 위해서. 비디오 게임을 테스팅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뭘 흔치 않아 맨날 했다는데 C죠. 자, 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한다 했죠? 아, 나 빠지는 거에 스릴 넘쳐. 이거 괜찮은데 라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 who really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 빠르고 재밌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재밌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게임을 싫어했겠죠. 자, stuck with the game despite its flaws. 자,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어디에 스떡되고 빠지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어려움을 직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자, 월쇼가 만든 이 게임을 즐긴 사람들? 아니지, 아무리 팬심이라도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죠. 자,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이 패시지에 따르면 massive는 substantial. blunder는 뭐였죠? 아주 바보 같은 실수, goo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파트 1하고 2 푸시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자, 지금 보시면은 파트 1하고 2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제가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어휘에 집착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질문,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파악을 하시고 문법이든 청해든 독해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강의 파트 3 and 4에서도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